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최근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나 높게 초과가 돼서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국내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본 방사능 수치 정말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건지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도중에 방사능 나 너무 걱정된다. 나 올림픽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으면 문자로 꼭 물어봐 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여러분 100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방사능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희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먼저 한번 여쭙게요.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네, 그 처장이 현재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정말로 네. 보이콧해야 될 만큼 일본의 방사능 수치가 우려스러운 수준일까요? 지금 후쿠시마 현은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km에서 50km의 그 일부 지역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네. 네, 그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네. 그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먹을거리에 대한 조심은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라는 게 후쿠시마 주변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우리가 그걸 조금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쿄가 기준치보다 4배나 높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20에서 50kg 정도 뭐 이거 이외에 더 큰 문제가 사실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방사성 물질은 이제 공기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멀리 퍼지잖아요. 그런 네.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나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이제 낙진으로 주변에 떨어지면서 이제 오염을 일으키는데 얘가 편소풍지대에 우리가 중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태평양으로 다 빠져나가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지 않고 그 당시엔 지상풍, 그러니까 땅에 가까이 있는 데서 부는 바람은 네. 북서쪽으로 불었어요. 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는 거의 50km까지 심각하게 오염이 됐고 네. 그 50km 지점까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북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방사성 물질이 그쪽으로 갔다가 어디로 돌았냐면 한 바퀴 돌아서 그 동경과 지바현 그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동경 북동부 지방에 일부 오염된 데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은 지금 이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계속 발견이 되면은 그때 그걸 제거한다는 게 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닦아내거나 긁어내거나 아니면 파서내거나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 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숲이라든가 이런 데에 오염된 것은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경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공원 특정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기준치의 몇 배가 되는 그 핫스팟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농도 오염된 지역이 가끔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하수 슬러지나 이런 데에서 그런 슬러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측정을 하면 굉장히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보면 농축이 된 거죠. 그런 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핫스팟은 있지만 또 아닌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막 무조건 네.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다 이런 취지로 들으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 자체를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일본 자체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이고요. 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는 거죠. 네. 우리가 먹으면 방사성 물질은 몸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염된 걸로 우리가 그 방사선을 쬐는 거랑은 아예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그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먹거리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0782 쓰시는 분이 방사능이 외부 피폭, 내부 피폭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네. 피폭의 경우에 음식물로 인한 섭취는 방사능 양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위험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방사선은 이제 그 지구상에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 방사능으로 있는 것도 있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 방사선 물질도 있죠. 핵실험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근데 어떤 방사선 양도 안전한 기준치는 없어요. 그렇군요. 안전한 기준치,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한 연간 한 1mSv 정도 추가로 인공방사선량을 떼는 거는 그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싶어서 이제 권고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기준치지 우리가 완벽하게 제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를 하자 이런 의미인 거지 그게 건강상 의학적으로 인체에 안전하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가 제일 좋고 적을수록 훨씬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몸 안에 들어오는 거는 훨씬 더 몸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몸 세포에 그냥 붙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1베크렐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의 1베크렐이 있냐 이렇게 보통 측정을 하는데 1kg당 1베크렐이 있냐, 1리터에 1베크렐이 있냐 이런 걸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1베크렐이 어떤 의미냐면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1리터에 1베크렐 있는 그걸 먹었으면 우리 몸 안에서 1초에 한 번씩 핵붕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그 방사성 물질 주변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다행히 그 세포가 죽으면 그건 대체가 돼요. 네. 가장 문제가 그 세포가 살아서 하지만 유전자 변형이 생기거나 세포 손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게 이제 다른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완전히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기준치를 얘기를 할 때 어려운 말로 뭐 베크렐, 시버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미국의 환경부는 되게 굉장히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기준치를 정하더라고요. 우리는 네네. 1000명 중에 1명 또는 10,000명 중에 1명 이 암에 걸릴 확률 그것보다 더 낮은 걸로 기준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량이 네. 아무리 적어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지금 그래서 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특히 올림픽 동안에 외국 선수들한테 다른 지방에서 나온 농산물하고 섞어가지고 음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논의가 돼서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WTO 제소까지 당하면서 그러니까요. 막았는데 거기 가서 먹는 게 참 그러니까 잠깐 일본을 여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네. 후쿠시마 현 산이라고 그 지명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가 그걸 피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선수단들한테 제공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자신들의 홍보수단을 삼겠다는 거죠. 네. 그건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산물 안전하다 이러면서 사실은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이나 관광객들을 아바타로 만드는 거 아닌가 매우 걱정되는데 어제 사실 네네네. 어제 더 끔찍한 말이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네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뭐 111만 톤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결국 태평양에 뿌리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직격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태평양으로 가면은 이제 그게 저쪽 건너 태평양 가로질러서도 가고 또 일부는 이제 그때 남하를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남해 바다 쪽으로 등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한데요. 네. 그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00만 톤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지하수가 나오고 또 방사물질, 그러니까 해결료가 녹아내려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다 수거될지 모르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리 그걸 거른다고 하더라도 방사물질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선택 사항이 있었어요. 바로 바다에 버리는 경우 이거를 이제 방사능이라는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드니까 네. 반감기가 뭐 10년, 20년, 30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의 반감기, 20, 30년 이상을 보관한 다음에 버리는 경우, 뭐 이런 몇 가지 경우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게 제일 싼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그러니까 본인들 싸겠지만 그 그러니까요. 생물이나 그걸 통해서 먹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는 뭐냐면 적은 양의 방사선량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환경부가 네. 그 실내에서 왜 라돈 가스 같은 것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자연 방사선량이지만 방사성 물질이지만 그것도 이제 폐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네. 여러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 중 하나가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이 안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또 환경부가 답을 하는 거죠. 적을수록 더 안전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안전한 방사선량이라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은 양이라고 안전하니까 먹어라. 아니 그걸 바다에 버린다. 이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다면 최소한으로 시키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 보면 다른 나라에 온 손님이잖아요. 네네. 그런 손님에게 자신들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죠. 네, 그래서 4867 쓰시는 분이 해산물 이제부터 끊어야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고, 말씀 들으니까는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희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